고추 모종을 애지중지 정성껏 키웠는데 정작 모종은 비실비실 웃자라기만 하고 수확량도 형편없어서 속상했던 적 없으신가요? 사실 이런 실패의 대부분은 누구나 흔히 저지르는 아주 사소한 몇 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추 파종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는 물론 이웃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는 전문가만의 꿀팁까지 전부 공개할게요.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올 한 해 농사를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비결이 숨겨져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단고추든 매운 고추든 고추는 여름 텃밭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고추에게는 한 가지 까다로운 점이 있는데 바로 자라는 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고추는 원래 따뜻한 지역이 고향인 식물이라 우리나라의 짧은 여름만으로는 씨앗부터 열매 수확까지 마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종을 미리 키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식물에게 최상의 출발 환경을 만들어주고 모든 성장 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무엇보다 종묘상에서는 구하기 힘든 나만의 특별한 품종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올바른 파종은 풍성한 수확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실수가 발생하곤 하죠. 의욕이 앞선 나머지 1월부터 서둘러 씨를 뿌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주 맵거나 성장이 유독 더딘 품종을 제외하면 1월은 너무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월과 2월에는 자연 채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싹은 금방 트겠지만 부족한 햇빛을 찾아줄기만 가늘고 길게 웃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모종은 연약해서 병해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밭에 옮겨 심었을 때 환경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큰 몸살을 앓게 됩니다. 대부분의 고추 품종은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 사이에 파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시작해야 처음부터 충분한 빛을 받아 마디가 짧고 튼튼하게 자라며 외부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키만 큰 모종이 아니라 작더라도 단단하고 건강한 모종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좋은 씨앗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가장 먼저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오래된 씨앗은 발화율이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성껏 들인 시간과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F1이라고 표시된 교배종을 심을지 아니면 일반 고정종을 심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F1 교배종은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 해를 위해 씨앗을 받아둘 수는 없습니다. 반면 고정종은 수확 후 씨앗을 받아도 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매년 씨앗을 보관하며 키우는 재미가 있죠.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은 겁내지 말고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늘 보던 빨간 고추만 고집하지 마세요. 하얀색, 보라색, 심지어 초콜릿색 고추도 있고 매운맛의 강도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특별한 작물을 키워보는 것, 그게 바로 홈 가드닝만의 진짜 매력 아닐까요? 자, 이제 씨앗이 준비됐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심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준비를 거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테랑 농부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비결은 바로 씨앗을 미리 물에 불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씨앗의 단단한 껍질이 부드러워져서 발화 시기를 며칠이나 앞당길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만 담가두면 충분하죠. 여기서 더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물 대신 연하게 우린 캐모마일 차를 사용해 보세요. 캐모마일에는 천연살균 및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사기트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곰팡이 질환으로부터 식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물에 불린 씨앗은 종이 타월 위에 올려 잠시 말려주세요. 그래야 손에 달라붙지 않아 훨씬 심기 편해집니다. 이 작은 노력이 빠르고 고르게 사기트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거예요. 배양토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재배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과학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텃밭이나 야외의 흙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런 흙은 입자가 너무 무거워 배수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균과 각종 병해충이 가득합니다. 건강한 발화를 위해서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으며 깨끗하게 소독된 전용 상토가 필수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육묘용 상토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죠. 만약 직접 만들고 싶다면 질 좋은 퇴비와 피트모스, 그리고 물 빠짐을 돕는 펄라이트나 모래를 1대 1대1 비율로 섞어보세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하지만 어떤 흙을 사용하든 사용 전에 한 번 더 살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못 쓰는 오븐 쟁반에 흙을 펴담고 물을 살짝 뿌린 뒤 9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30분 정도 구워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린 모종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 모잘록병의 원인인 곰팡이 포자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어디에 심는 게 좋을까요? 선택지는 정말 다양하고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건 플라스틱 모종 트레이나 소형 카세트예요. 가격이 저렴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데다 수분을 머금는 힘도 좋거든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요거트 컵이나 페트병 밑동을 잘라 활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어떤 용기를 쓰든 바닥에 반드시 배수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멍이 없으면 물이 고여서 싹이 트기도 전에 씨앗과 뿌리가 썩어버릴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선택지로는 지피 펠릿이 있습니다. 물에 불리면 부풀어 오르는데 그 안에 씨앗을 바로 심으면 돼요. 나중에 따로 옮겨 심는 번거로움이 없어 아주 간편하지만 가격은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어떤 용기를 선택하시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청결입니다. 식물의 건강을 위해 사용 전에는 반드시 뜨거운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씨앗을 심어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준비한 촉촉한 배양토를 용기에 채워주세요. 이때 흙을 가득 채우지 말고 위쪽에 1cm 정도 여유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 다음 작은 판자 등을 이용해 흙 표면을 평평하게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야 씨앗이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씨앗을 올릴 차례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씨앗을 너무 촘촘하게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붙여서 심으면 새싹들이 서로 영양분 경쟁을 하느라 약하게 자라고 나중에 하나씩 분리하기도 까다로워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2cm에서 3cm 정도 간격을 두고 줄을 맞춰 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깊이 심어야 할까요? 고추 씨앗은 보통 씨앗 크기의 2배에서 3배 정도 깊이로 심는 것이 정석입니다. 대략 0.5cm에서 1cm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씨앗을 다 놓았다면 그 위에 흙을 얇게 덮고 씨앗이 흙과 잘 맞닿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볍게 눌러주며 마무리합니다. 씨앗을 다 심었다면 이제 물을 줄 차례입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물조개로 물을 세게 주면 흙이 파이면서 씨앗이 씻겨 내려가거나
너무 깊이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죠.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분무기를 사용해 흙 표면을 부드럽고 꼼꼼하게 적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흙을 흐트러뜨리지 않고도 수분을 골고루 전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저면 관수입니다. 화분을 물이 담긴 넓은 그릇에 넣어두면 바닥 구멍을 통해 물이 위로 천천히 흡수됩니다. 흙 표면까지 촉촉해졌을 때 화분을 꺼내주면 전체적으로 습도가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죠. 핵심은 흙의 상태를 꽉 짠 스펀지처럼 늘 적당히 촉촉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물에 푹 잠겨 축축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요. 이제는 인내심을 갖고 따뜻하게 관리해 줄 시간입니다. 고추는 온도를 아주 좋아하는 작물이라 싹을 틔우려면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하거든요. 흙의 온도는 25도에서 28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해주면 대부분의 품종은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반면 온도가 20도 정도로 낮아지면 싹이 트는데 3주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아예 싹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 따뜻한 온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화분을 따뜻한 곳이나 난방기구 근처에 두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러면 흙이 너무 빨리 마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중에 파는 작은 육묘용 전용 매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기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화분 위를 투명한 덮개나 비닐 또는 유리로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만의 작은 미니 온실이 완성되죠. 하지만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매일 잠깐씩 덮개를 열어 환기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파릇파릇한 첫 싹이 올라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때부터는 식물에게 높은 온도보다 충분한 햇빛이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먼저 덮어두었던 투명 뚜껑은 바로 열어주시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세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살짝 낮게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도는 높은데 빛이 부족하면 어린 새싹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빛을 찾아 비정상적으로 길게만 자라면서 줄기가 가늘고 약해지는데 이걸 흔히 웃자람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란 모종은 너무 연약해서 쉽게 꺾이거나 병에 걸리기 쉽죠. 아쉽게도 2월이나 3월의 햇빛은 남양 창가라도 모종이 건강하게 자라기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꾸 창문 쪽으로 몸을 굽히게 되는데 아무리 화분을 돌려줘도 줄기를 곧고 튼튼하게 키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햇빛이 부족해 고민이신가요? 식물 재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인공 조명을 활용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비싼 전문 장비를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은 일반 주광색 형광등으로도 충분하고 전용 LED 식물 등이라면 더할 나위 없죠. 여기서 핵심은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청색광과 적색광이 모두 포함된 풀 스펙트럼 조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명은 식물 윗부분에서 5cm에서 10cm 정도 아주 가까이 설치해 주세요. 식물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 조금씩 높이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빛은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쬐어주는 것이 좋은데 타이머 콘센트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조명에 조금만 신경 써보세요. 창가에서 비실비실하게 웃자란 식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마디가 짧고 튼튼한 진녹색의 건강한 모종을 만나게 될 겁니다. 씨앗이 발아하면 먼저 타원형의 작은 잎 2장이 돋아납니다. 이것을 떡잎이라고 하는데요. 떡잎은 식물이 처음 자라나는 며칠 동안 필요한 영양분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짜 잎이 아닌 셈이죠.
며칠이 더 지나면 그 사이로 고추 특유의 모양을 가진 첫 번째 본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잎의 등장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식물이 무사히 뿌리를 내렸고 이제 떡잎의 영양분 대신 스스로 광합성을 하며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이는 곧 옮겨 심기를 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가식은 빽빽하게 자란 어린 모종을 넓은 개별 화분으로 옮겨 심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와 잎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생기죠. 그렇다면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보통 첫 번째 본잎이 완전히 자랐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떡잎은 본잎이 아니니 제외하고 생각하세요. 너무 일찍 옮기면 식물이 연약해 견디지 못하고 반대로 너무 늦으면 뿌리가 서로 엉켜 분리하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기 쉽습니다. 작업 전날에는 미리 흙에 물을 살짝 주어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모종이 부드럽게 잘 빠집니다. 옮길 때는 작은 막대나 연필을 이용해 뿌리 쪽 흙까지 통째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주세요. 이때 모종의 줄기는 매우 약해서 쉽게 손상될 수 있으니 줄기 대신 잎 부분을 살며시 잡고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모종을 옮겨 심을 화분이나 컵을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옮겨 심기에 가장 적당한 크기는 지름칠에서 10cm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화분 바닥에 물 빠짐 구멍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화분에는 처음 씨를 뿌릴 때보다 영양이 조금 더 넉넉한 상토를 채워줍니다. 이제 화분 가운데 손가락이나 연필로 구멍을 내고 모종의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이때 원래보다 약간 더 깊게 떡잎 바로 아래까지 묻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고추는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흙에 덮인 줄기에서 새로운 뿌리가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면 뿌리 체계가 훨씬 더 크고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 심었다면 줄기 주변의 흙을 가볍게 눌러준 뒤 물을 조심스럽게 주어 마무리합니다. 모종을 옮겨 심은 뒤에는 어떤 흙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때는 씨를 뿌릴 때처럼 아주 곱고 소독된 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자란 어린 식물들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하거든요. 우선 품질 좋은 시판 채소용 배양토를 사용해 보세요. 여기에 곱게 걸은 퇴비를 약간 섞어주면 식물이 필요한 유기질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물 빠짐이 좋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흙이 너무 무겁거나 뭉치는 느낌이 든다면 펄라이트를 섞어 흙을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옮겨 심기를 마친 후에는 하루 이틀 정도 직사광선이나 강한 조명이 없는 곳에 두어 식물이 안정을 찾게 해주세요. 환경이 바뀌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다시 밝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면 식물이 눈에 띄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별 화분에 옮겨 심은 어린 모종은 씨앗을 갓 뿌렸을 때와는 물 주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흙을 항상 축축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뿌리는 물뿐만 아니라 공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져 뿌리가 썩기 쉽습니다. 결국 식물이 약해지거나 죽게 되죠. 따라서 규칙적인 물주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흙이 살짝 말랐을 때 물을 한 번에 듬뿍 주어 흙 전체가 충분히 젖게 하세요. 물이 화분 아래 배수 구멍으로 흘러나올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저면 관수입니다.
화분을 물이 담긴 받침대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두어 필요한 만큼 수분을 흡수하게 하세요. 이 방법은 뿌리가 깊게 자라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겉흙이나 줄기가 과하게 젖는 것을 방지해 곰팡이가 생길 위험을 줄여줍니다. 추비, 웃거름 수원단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파종용 흙에는 영양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상토로 옮겨 심은 뒤에도 모종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약 2주에서 3주 정도뿐이죠.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료를 챙겨줘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린 모종은 아주 예민해서 비료가 과하면 뿌리가 타버릴 수 있거든요. 열매채소용 액체 비료를 사용하시되 처음에는 제품 설명서에 나온 농도의 절반이나 4분의 1 정도로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시작하세요. 주기는 1주에서 2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같은 성장 단계에서는 영양소가 골고루 섞인 비료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꽃이 잘 피도록 돕는 인산과 칼륨 함량이 살짝 높은 비료가 좋습니다. 반대로 질소는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잎만 지나치게 무성해질 뿐 식물 자체의 자생력이 약해지고 정작 열매는 잘 맺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모종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모잘록병입니다. 토양 속 곰팡이가 원인인데 흙과 맞닿은 줄기 부분이 까맣게 변하며 가늘어지다가 결국 식물이 툭 꺾여 쓰러져 죽게 됩니다. 이 병은 예방이 최선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된 깨끗한 상토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올바른 물주기입니다. 과습은 절대 금물입니다. 흙 표면이 계속 축축하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공기순환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종을 너무 빽빽하게 심었거나 밀폐된 공간이라면 작은 선풍기를 틀어 가끔 바람을 쐬어주세요. 공기가 흐르면 흙 표면이 잘 마를 뿐만 아니라 식물의 줄기도 훨씬 튼튼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차원에서 가끔 쇠뜨기를 우려낸 물을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쇠뜨기에는 규소 성분이 풍부해서 식물의 세포벽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이 무심코 지나쳤다가 나중에 후회하곤 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왔습니다. 바로 경화 혹은 순화라고 불리는 과정인데요. 여러분의 모종은 지금까지 따뜻하고 바람 한 점 없으며 부드러운 빛이 드는 완벽한 환경에서만 자라왔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내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강렬한 햇빛에 잎이 타버리고 거센 바람에 줄기가 꺾이며 차가운 밤 공기 때문에 성장이 아예 멈춰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식물을 외부 환경에 서서히 적응시키는 과정입니다. 보통 아주 심기 2주 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첫날에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방으늘에 딱 1시간 정도만 두세요. 그 다음 날부터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직사광선에도 서서히 노출해 줍니다. 서리 예보가 없다면 밤에도 밖에서 지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 과정은 식물이 노지에 나가서도 몸살 없이 건강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단계입니다. 고추 모종의 생장점을 끊어주는 이른바 순지르기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순지르기는 어린 식물의 맨 윗부분을 잘라내 격가지가 더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이 위로만 자라지 않고 옆으로 풍성하게 퍼지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튼튼한 구조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순지르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주로 위로 길게만 자라고 가지를 잘 치지 않는 품종, 예를 들어 청양고추나 롱그린 같은 고추들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시기는 본잎이 6장에서 8장 정도 나왔을 때가 적당하며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잎이 윗부분을 가볍게 톡 끊어주시면 됩니다. 반면 스스로 가지를 잘 치는 일반적인 피망이나 파프리카 같은 품종은 굳이 순지르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첫 수확 시기만 조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가 키우는 품종의 특성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춰 순지르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할 결정적인 실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월에 너무 일찍 파종하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면 모종이 연약하게 웃자라기만 할 뿐이죠.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싹이 튼 후에 광량 부족입니다. 창가 햇빛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물용 LED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고추 농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과습입니다. 고추 뿌리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물은 조금 더 가끔, 대신 한 번 줄 때 흠뻑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주 심기 전 적응 과정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식물에 큰 충격을 주어 성장을 몇 주나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도전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농사의 가장 큰 즐거움이니까요. 이 기본적인 실수들만 잘 피해 가신다면 여러분의 풍성한 고추 수확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보셨죠? 튼튼한 고추 모종 키우기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잘 지키고 흔히 하는 실수들만 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리고 좋은 상토를 쓰고 발아할 때까지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쑥쑥 자라게 해줄 풍부한 햇빛과 정성 어린 관리가 바로 성공 비결입니다. 식물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기다려주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식물들이 직접 신호를 보낼 테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올해는 정말 뿌듯할 만큼 멋진 모종을 키워내실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유익한 가드닝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올해는 어떤 품종의 고추를 키울 계획이신가요? 혹시 여러분만 알고 있는 특별한 파종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올해 농사 대박 나시길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